윤석열, 명태균이 여론조사 관련 1심 유죄를 받음으로 오세훈 시장 1심 또한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특검이 판결,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윤석열, 명태균 유죄 나온 거 그 판결문을 이진관 판사의 그 판결문을 특검이 제출을 했어요. 어디다? 오세훈 재판부에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고 대법원에도 제출했어요. 이 판결 좀 보시라고. 거기 보면 이제 그 전에 김건희, 명태균이 무죄 받을 때는 사전에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비용을 어떻게 낼지 얘기하지도 않았고 여론조사 계약도 없어. 야, 여론조사 계약한 바가 없는데 이 명태균이 그냥 일방적으로 갖다 준 거 아니야? 이러고 무죄를 줬는데 이진관 판사는 역시 다르게 판단했죠. 다르게 판단했는데 특검이 지금 이 판결문을 오세훈 재판부에 낸 이유가 실제 여론조사 의뢰자는 오세훈에게 유리한 결과로 조정되지 않았냐. 그 말 그렇게 낸 겁니다. 오세훈한테 유리한 결과로.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만약에 이제 직접 지시 없어도 공모를, 그러니까 이 여태까지 최근에 나온 판결은 직접적인 지시나 청탁이나 계약서가 없어도 암묵적으로 공모한 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중요한 건데 이게 암묵적 합의라고 이제 요 판결문에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이걸 가지고 김건희가 부탁한 적도 없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무죄를 줬잖아요. 무죄를 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진관 재판장이 명확하게 판결을 했다. 이걸 보시라고 이제 오세훈 재판부에 한 거고 오세훈이 이제 명확하게 명태균 씨한테 뭐 말한 녹음 파일이 있다랄지 계약서 그런 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김건희 봐주듯이 봐줘버려 이게 이제 무죄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건데 네,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 직접 지시가 없어도 암묵적 합의로 공모가 인정이 된다는 것이고 김한정, 그러니까 그 오세훈 스폰서 김한정 씨 있잖아요. 이제 김한정 씨가 이거는 제가 보려고 오세훈을 위한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명태균한테 한번 부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김한정 씨란 분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판결문을 지금 특검이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근데 그럼 그 중요한 것은 그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두 사건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오세훈과 윤석열. 똑같이 명태균이 둘 다 여론조사를 해줬는데 이거를 보면 공통점과 이제 차이점이 있죠.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윤석열 사건에서는 명태균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한 반면에 오세훈 사건에서는 후원자 김한정이 돈을 줬어요. 윤석열은 그나마 또 공짜로 받은 게 그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 거예요. 한 3천만 원 정도 돼요, 그게. 그리고 윤석열 사건에서는 58회 명태균이 준 것 중에 14번 주로 이제 비공표 여론조사 언론에 밝히지 않는 그것만 인정이 됐고 그리고 반대급부로 윤석열, 김건희가 김영선 공천 영향력 행사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진관 재판부가 명확하게 한 건데 비교를 해보면 지금 오세훈 사건이 더 질이 안 좋습니다. 10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 숫자 조작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3,300만 원을 대납했잖아요. 저기서는 돈은 안 줘가지고 계약서 안 쓰고 돈 준 적도 없고 부탁한 적 없다라고 잡아떼길 수가 있었는데 오세훈 사건은 돈이 갔고 그분이 이제 김한정 씨는 자기가 보기 위해서였다고 그랬겠지만 김한정이 혼자 보려고 하는데 명태균이 그 숫자를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오세훈을 위한 목적이었던 게 그 숫자를 바꾼 게 조작한 게 그게 이제 증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징역 지금 2년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정치자금이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3천만 원의 징역 2년 똑같은 이 기준이라면 오세훈 시장도 지금 한 징역 2년 정도 나와야 같은데 모든 재판부가 또 이진관 재판장처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징역 1년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징역 1년 이상 나오든지 아니면 무죄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근데 그렇다면 이 사건을 누가 재판을 할까?
이제 찾아봤어요. 조형우 부장판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이분인데 이분이 그러면 어떤 스타일인지 궁금하잖아요. 예. 찾아봤더니 백현동 수사무마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대장동 파생 사건이잖아요. 이 백현동 사건에서 임정혁 전 고검장이란 분이 여기서 뭐 자기가 변호를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금품을 뜯어낸 게 있었는데 전직 고검장에게도 징역 집행유예를 내렸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이 사건에 대해서도 김만배, 유동규 각징역 8년 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용호 부장판사가 검찰,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했던 판단을 거의 다 배척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 했나요? 그때 당시 윤석열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임 액수를 4,895억 원이라고 했어요. 4,895억 원. 근데 이게 이 조용호 부장판사가 야 인정이 안 돼. 계산이 안 맞고 니네가 입증을 못했어. 라고 하면서 그걸 다 깠어요. 그래갖고 실제 배임 금액 특경가법이라고 있어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이거 되게 셉니다. 실형, 징역 5년 이상만 나오고 이래 금액이 크면. 근데 윤석열 검찰은 특경가법상 배임 4,895억 원 했는데 이 판사가 봤을 때 이거는 니네가 숫자를 만들었네. 이렇게 한 거예요. 만들어서 그 인정을 안 하고 일반적인 배임, 일반 형법상의 배임만 적용을 해가지고 징역 8년 정도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뭐 봐주기 판결했다 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조용호 부장판사는 증거로서 증명이 안 되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 안 하는 스타일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서기관 뇌물 이거는 이제 그 양평고속도로 사건에서 국토부 서기관 뇌물에 특검의 수사 권한 바뀌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소 기각을 했어요. 네, 공소 기각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스타일이란 거죠. 엄격하게 그 증거가 굉장히 이분한테 중요한 것 같고 정치적인 느낌은 없습니다. 정치적인 느낌은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공소 기각했다는 것은 원래 이제 좀 그럴 수는 있죠.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했던 다른 뇌물 그거를 이제 기소를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스타일이고 끝으로 이제 최혜병 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에게 징역 3년형을 내렸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고무적이다. 이 임성근 이 최혜병 사건에서 이분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 징역 3년을 내렸다는 거.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거고요. 국회 위증으로도 징역 1년 6개월을 이분이 추가해 버렸습니다. 예. 추가해 버렸다. 그러니까 요것만 봤을 때 이 판사가 제가 볼 때는 뭐 봐준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특검의 공소 사실 그리고 증거 근데 명확하게 명태균과 강혜경 씨의 진술이 일치하잖아요. 제가 이 사건은 유죄 나온다고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다른 재판부에서는 명태균과 강혜경의 진술이 엇갈려요. 서로 뒤집어 씌우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오세훈 사건에서만큼은 명태균과 강혜경의 진술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판사는 부담이 없죠. 예, 증언이 일치하니까. 이게 지금 펜이 좀 오락가락하네요 또. 예. 네, 화면 넘겨주시고요. 그러니까 최욱 전화 연결 가능하냐고. 전화 한번 해볼까요? 전화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하여튼 오세훈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22일에 물론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게 무죄가 나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더 웃긴 건 뭐냐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세훈 위험하게 됐다라고 라디오 가서 뭐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 그거 보고 너무 웃긴 거예요. 오세훈이 명태균한테 받은 도움이 50이면 홍준표는 500입니다. 500.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안지도 오래됐고 경남도지사 할 때부터 보니까 알았던 것 같고 대구시장 할 때 뭐 거기 명태균 씨 집에 막 선물도 보내고 그랬다면서요. 얼마나 고마우면 명절 선물도 보내고 그럽니까. 근데 이 홍준표 전 시장이 자기는 명태균과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갑자기 야 오세훈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 미스터리한 건 뭐냐면 홍준표는 도대체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제가 뉴스타파 있을 때 오세훈에게 스폰서 김한정이 있다면 홍준표에게도 측근,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박모 씨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측근입니다. 심지어 홍준표 경남도지사 할 때 이분이 감옥까지 갔다 왔습니다. 예, 채용비리 뭐 관련 연관돼서. 근데 이분이 미래한국연구소나 강혜경 씨 쪽에 여론조사의 대가로 돈이 보낸 입금 내역도 똑같이 다 있어요. 그리고 홍준표는 재질이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자기의 여론조사 비용을 아들의 친구가 대납을 하고 이 아들의 친구가 대구시 공무원이 돼요. 이거는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반대급부가 있으면 단순한 정치 자금이 아니고 반대급부가 있으면 뇌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여론조사비를 대납하고 내가 공무원이 됐어. 그럼 난 뇌물의 공여자가 되는 거고 홍준표는 나중에 이제 뇌물을 받고 나중에 약속을 했으니까 수뢰후 부정처사. 예. 일단 받고 나중에 부정처사를 했다. 예, 그 수뢰후 부정처사 뇌물의 종류입니다. 부정처사를 한 다음에 뇌물을 받으면 부정처사 후 수뢰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수뢰후 부정처사가 되는데 홍준표 전 시장은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야 오세훈이 큰일 났다 이러고 막 라디오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분은 진짜 능구렁이 같아요. 굉장한 능구렁이고 권력의 풍향계를 정확히 읽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뭐 오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에게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지금 가장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노회한 정치인이 참 아부를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22일 오세훈 재판이 있는데 오세훈 재판과 관련해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법률가죠. 검사 출신이니까 아마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난번에 이제 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판결할 때 그 내가 실황중계로 봤는데 예. 저 판결은 잘못됐다. 그게 여론조사가 계약서 쓰고 뭐 그래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판사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저거 어디 그 정치 실무를 예. 조금이라도 알면 그런 말을 안 하죠. 그렇죠. 그 무죄 이유 설시한 거 보면 저거는 엉터리다. 근데 이번에 이승만 판사는 정확히 설시를 했더만. 예. 내가 뭐 예단은 못 하겠는데. 예. 명태균 사건에 오세훈 시장이 빠져나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오세훈 재판은 1심인데 그 전에 김건희와 윤석열 관련해서 재판이 뭐 계약서도 안 쓰고 뭐 그런 것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중관 부장판사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세훈도 죄질이 비슷하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명태균한테 모두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한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했지요. 이것은 뭐 그동안 이익이 바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어제 이중관 부장판사가 그 논리를 박살을 냈으니까 그대로 그 대입을 해 본다고 한다면 빼박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가능성이 저도 좀 높다고 보고요. 같은 게 있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이 윤석열 씨 사건이랑. 다른 거는 윤석열은 그리고 김건희 같이 받아봤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이 없었는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난 받아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3월 달에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오세훈과 대면에서 이게 2021년도 4.7 이 보궐시장 선거였거든요. 그때 또 유력 경쟁주자로 나경원 의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오세훈으로부터 들었다라는 게 위증의 죄를 감내하고 선서를 한 다음에 한 발언이에요. 증언이고. 그렇다면 그 무게감이 상당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러 구체성을 띈 증언들을 하는데 그때 오세훈은 완전 사기꾼이고 내가 못 믿을 사람이라서 완전 손절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당내에서 경선하고 여론조사할 때 요런 지표가 있으니까 재질문 조항은 그리고 문항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본인이
자문을 했더니 그게 그대로 회의록에도 남고 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이런 건 좀 구체성을 봤을 때 가공한 사실로, 그러니까 지어낸 사실로 보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안 받아봤다고는 합니다만 그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또 안 좋은 면에서 다른 게 있죠. 돈이 갔어요. 3,300만 원. 송금증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찍힌 돈이 있어요. 이 후원 회장이었다는 사람이 아마 본인은 본인이 받아보고자 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그 똑같은 논리로 적용을 하면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오세훈 시장은 그리고 좀 더 이제 불리한 사정도 있는 건데 돈을 내준 사람이 어쨌든 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돈을 냈다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돈을 낸 의도에 대해서 뭐 앞에 쭉 이제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사정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거 뭐 잘 보이려고 낸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각자 자기의 사정을 자기한테 유리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냈다고 하는 사실관계는 변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상당히 이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어서 오세훈 시장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도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하면 뭐 걱정할 것도 없는데 지금 누가 재판하나 하고 찾아봤더니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인데 혹시 들어봤습니까? 제가 그 재판부 성향에 대해서는 예. 잘 알죠. 한번 보겠습니다. 조형우 역사에 이름 남는데 우리가 정말 앞에서 살펴봤던 우인성, 신종호 제가요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게 지금 재판부 법원에 있는 판사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내가 다 그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그로부터 누리는 권세 다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접대받고 접대받아서 들켜도 이거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면 죄 안 되네 하고 빠져나가고 그런 식으로들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식들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키우고 카르텔 형성해서 이렇게 끼워받고 그런 와중에 그래도 묵묵히 정의와 상식을 지켜가면서 걸어왔던 올곧은 판사 한두 명은 이 나라에 있으니까 이렇게 정의가 바로 서는 겁니다. 조형우 부장판사 이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의 여론사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받은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명태균은 사실은 일종의 테스트 기간을 거친 거예요. 오세훈한테 여론사를 먼저 갖다 줬거든요. 그러면서 중앙정치 무대에서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한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확인하면서 그걸 뭐 사실 서울시장이니까 여론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대납하는지까지 얘기됐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지금 김한정 씨라고 후원자가 3,300만 원 돈을 줬잖아요. 명태균은 그 과정에서 야 서울시장도 내가 이렇게 여론사를 통해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네. 경선에서 이기게도 만들 수 있네. 이런 자신감을 얻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4월에 그걸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윤석열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속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명태균이 윤석열한테 접근하는 과정에서 오세훈을 통하고 그 전에는 이준석을 통하고 이러는 과정들을 하나로 이해해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유죄 판결 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 유죄 받고 재선거를 하게 되면 국힘당은 누가 나올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장동혁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장동혁 대표의 그렇죠. 장동혁 대표 해냈다 이렇게 하면서 네. 장동혁 대표 본인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에 또 꿈꾸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